안녕하세요. 김창양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특정법인 자본거래와 배당소득 실무 교환 중에서 특정법인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2시간짜리 교환인데 어제 삼성생명에서 토요특강으로 강의했던 자료고요. 오늘은 교재로 하지 않고 내용이 조금 많아서 교재로 하면 너무 늘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PPT 교환 가지고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당 관련된 내용은 생략하고요. PPT로 영리법인 주주와 증여 문제, 그리고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 의제 규정에 대한 내용, 그리고 특정 법인에 대해서 초과배당을 했을 때 그 주주의 증여 문제, 그리고 특수관계 법인의 주식을 저가 소각, 일반적으로 액면 소각을 현장에서 얘기를 많이 하죠. 시가보다 굉장히 낮은 액면 소각을 했을 때 특정 법인의 증여 문제,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환으로 강의를 드릴 거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교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리법인 주주와 증여 문제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자, 특수관계 법인이 있고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부모가 대주주로 있는, 아빠가 대주주로 있는, 아빠 엄마가 대주주로 있는 법인이 있죠. 그러니까 이 법인이, 이 특수관계 법인이 일반적인 컨설팅 대상인 회사가 되죠. 그래서 이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하고, 이 기업을 가압 승계를 해서 그 특례를 이용해 가지고 가압을 승계하다든가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특수관계 법인, 대주주가 아빠인 특수관계 법인에서 답을 찾지 않고 약간 다른 방향에서 답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우측에 특정법인, 특정법인 하나 설립하죠, 대개는. 그래서 이 특정법인의 특징은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그런 법인을, 별도의 법인을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법인은 특수관계 법인이 되는 거고, 요 특수관계 법인에서 이 특정법인, 그러니까 요 특정법인은 우리 현장에서는 가족법인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상정법에서 쓰는 용어는 특정법인입니다. 그래서 이 특수관계법인, 아빠가 대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에서 이 특정법인에게 증여를 하거나 이런 거래를 하게 됩니다. 법인에게 하는 겁니다. 이 주주들 대상으로 개인한테 하는 게 아니고, 자녀들이 대주주로 있는 이 특정 법인에게 일정한 재산이나 용역 등을 증여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조세 문제가, 이 특정 법인의 입장에서는 누군가로부터 증여를 받았죠. 그러니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을 받은 거니까, 이 법인의 입장에서는 회계 처리한다고 그러면 자산 수정 이익으로 시가로 평가한 그 재산을 자산 수정이익으로 계상을 하겠죠. 그래서 영업의 수익에 해당이 돼서 당연 법인세를 과세를 합니다. 이 부분에는 아무런 이견이 없죠. 이때 이 법인은 당연히 법인세를 과세를 하는데, 이 특정 법인의 주주들이 그 본인들의 주식 가치에 증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관련된 조세 문제가 불거집니다. 관련된 내용을 쭉 한번 보시면, 자, 교재 1161페이지 있고요. 자, 영리법인 주주의 증여 문제는, 자, 원칙은요, 영리법인 주주는 증여세를 면제합니다. 법인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법인세만 내고, 그 법인의 주주들한테는 이중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예의가 있는데, 일정한 증여 의제 거래에 해당이 될 때는 그 주주들에게도 증여세를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 증여받은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당연히 증여세는 면제가 되는 것이고, 즉 그 법인의 주주들은 원칙적으로는 증여세가 과세가 제외되지만, 아래의 거래 행위, 세 가지 거래 행위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자, 그러면 영리법은 주주한테 증여세가 과세되는 그 세 가지 유형이 뭐가 있냐면,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
그리고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에 해당이 되면 그 주주들에게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는 생략하고 요 3번 요 부분이 현장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상정법 45조의 5 규정이거든요. 이 내용을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고요. 자, 이 개정된 내용, 법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면제하는데 그 주주들한테는 일정한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겠는 이 개정 사항에 대한 흐름을 한번 추적해 보면, 자, 이 내용이 2016년에 개정이 됐어요. 이 부분, 영리법인이 법인세를 내는 거는 당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그 주주들에게는 일정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개정이 16년에 개정이 됐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증여세가 과세가 되냐 안 되냐 뭐 과세관청사 혼선도 굉장히 많았고요. 법원의 판결도 뭐 사례에 따라서 주주들한테 증여세가 과세가 되기도 하고 또는 과세를 못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자라고 해서 16년에 개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명시적인 의제,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의제하여 딱 하는 경우, 그 경우에만 증여세를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죠. 요 세 가지 해당할 때만 주주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해서 개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반대 해석하면 영리법인의 주주에게는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요 세 개의 경우, 세 가지의 경우에 해당만 하지만 않으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영리법인 주주에 대한 증여 문제에 대한 세법의 주요 내용이었고요. 자, 그러면 요 세 가지 중에서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요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자, 1163페이지요. 자, 이게 특정 법인,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특정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자, 이게 이제 부모 법인이 되겠죠. 또는 부모가 되겠죠. 그래서 요 특정 법인, 자녀가 대주주인 요 특정 법인에게 여기서 요 특정 법인의 특수관계 법인에서 일정한 자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이쪽으로 주게 되죠. 그럼 이 법인은 당연히 법인세를 내는 거였고요. 자, 이 법인의 주주들한테도 특정 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증여세를 과세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특정 법인은 지배주 등이 직간접적으로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얘기를 합니다. 자, 과세요건과 과세상 거래를 볼게요. 자, 영리법인의 주주에게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영리법인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는 과세요건과 거래요건을 보면, 자, 첫 번째 과세요건,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해야 되고요. 법정에서 정하는 일정한 과세상 거래, 요 밑에 있는 요 거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증여의제 이익이 1억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실무에서 논란이 없는 이제 합법적인 어떤 그런 증여 플랜을 하게 될 때 증여의제 이익이 1억 원 이상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억 원 이상일 때 증여세가 과세요건, 그러니까 과세가 되기 때문에 1억 원 미만으로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 과세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활용하게 되는 거고요. 자, 거래 요건들을 볼까요? 자, 이 5가지가 예시가 돼 있죠. 자, 이 5가지의 거래에 해당할 때는 그 주주들한테 1억 이상의 증여의제 이익이 생길 때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 이게 증여세가 과세가 되고요. 재산이나 용역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전하는 거, 증여세 과세가 되고요. 재산 용역에 비춰 현재 높은 대가로 양도 제공하는 것, 요거는 받는 거, 하는 거가 증여세가 과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하는 거, 과세 대상 거래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 출자하는 거, 이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실무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거래를 보면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초과배당이 해당이 됩니다. 부모 법인에서 자녀들이 주주인 특정 법인에게 주주를 만든 다음에 그 법인으로 초과 배당을 하는 게 여기 해당이 될 테고요. 그리고 채무를 면제하는 거, 아빠가
특정 법인에게 가수금을 몇십억을 무상으로 대여를 한 다음에 나중에 그 가수금 채권,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될 테고요. 또는 부모가 해당 특정 법인에게 개인이 보유하는, 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특정 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여기 또 요 1번 거래에 해당이 될 겁니다. 하나 이제 특이한 점이 현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잠깐 여기 좀 볼까요? 거래 유형을 먼저 좀 볼게요. 자, 특수관계 법인의 주식을 소각. 자, 이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특정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자녀가 주주로 구성되는 법인이 없는 상태니까 자녀를 주주로 하는 별도의 신설 법인을 설립을 합니다. 이걸 특정 법인이라고 우리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법인이 설립이 된 다음에 부모가 가진 주식 1%를 요 법인, 자녀가 주주는 요 법인에게 양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 부모 법인의 주주 명부가 이렇게 바뀌겠죠. 아빠가 99%가 되고요. 특정 법인이 1%를 소유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떤 거래를 하냐면 부모 법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아빠 주식 99%를 액면으로 소각을 합니다. 액면 소각. 자, 그러면 요 아빠 법인 99% 주식이 있었는데 이 90% 주식을 소각해서 없애버리는 게 되는 거니까 이 부모 법인의 주주 명부가 특정 법인 1%에서 특정 법인 100%로 바뀌는 마술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 법인의 이 주식이, 법인의 어떤 가치가 자녀 법인의 법인 주주의 재산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이게 이 거래. 부모 법인 주식을 액면 소각.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특정 법인과 거래를 통한 증여 의제 규정은 요 부모 법인이나 부모가 요 법인에게 재산을 주는 그런 형태의 거래에 대해서 증여 의제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요 거래는 완전히 다른 거래죠. 해당 부모 법인의 주식을 소각하는 거래를 하는 거죠. 이런 거래를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할 줄은 아마 그 입법할 때 특정 법인 45조 5를 입법할 때 미처 생각을 과세관청에서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이런 거래를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이 거래가 보세요. 이 거래가 자 여기 영리법인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 의제 규정에 이 거래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아빠 법인의 주식을 액면 소각하는 거예요. 재산을 영역으로 무상으로 제공받은 적 없죠. 아빠 법인에서만 자본거래를 한 거니까. 뭐 재산 영역을 양도를 받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하지 않은 적이 없죠. 채무 면제한 거 해당 안 되죠.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현물 출자한 것도 해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빠 법인의 주식을 액면 소각하게 되면 특정 법인 주주한테 증여세가 과세한 이 거래 요건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적어도 상정법 45조의 5 규정에 따라서는 어떻게 이제 한번 볼 거예요. 자, 어쨌든 특정 법인 거래에 따른 증여의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특정 법인과 증여의제 1억 이상이어야 되고요. 일정한 거래 요건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이 5개의 거래 요건이 있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잠깐 봤던 부모 법인의 주식을 액면 소각하는 거래가 현행 법상은 이 거래 요건에 해당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국세청에 바로 모니터링이 됐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7월 25일 날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 요게 이제 현재 규정이 되고 있는 좀 전에 보셨던 그 5가지 거래 유형이고, 여기 보면 개정안에는 자본 거래를 통한 이익의 분여가 추가돼서 발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적용 시기가 25년 1월 1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입니다. 자, 지금이 2024년 8월이죠. 8월이면 9, 10, 11, 12, 4개월 동안 자본거래를 통한 증여 액면 소각이나 이런 자본거래를 해서 이익이 분여가 되더라도 요 45조의 5 조항에 따라서는 과세할 수 없다라는 반대 해석이 나옵니다. 네. 이 규정에 따라서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뭐 포괄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한다든가 뭐 경제적 실질에 따른 뭐 이런 과세 원칙에 비추어 보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45조 요 조항에 따라서는 과세할 수 없지만 다른 상증법의 논리에 따라서는 과세할 수 있다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고요. 과세 관청에서도 어떻게든 이거를 과세하는 논리를 뭐 좀 찾고 있다라는 뭐 그런 전언이 들리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내년부터는 확실히 이제 못하게 되는 거고, 이하에서 관련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 세법 개정안은 제가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참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특정 법인의 가수금 채권을 면제한 경우에 주주들한테 증여세 과세가 되느냐, 과세가 된다는 해석이고요. 그다음에 특정 법인에게 금전을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에도 과세가 되느냐,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가수금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 원금이 21억 7,3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증여세 1억 이제 넘는 그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특정 법인이 이제 100%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자정가 2명으로 해서 특정 법인을 설립했다라고 하면 50%였다고 그러면 21억이 아니라 주주별로 증여의제익을 계산하니까 42억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가수금을 부모가 무상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증여 문제가 없는 거래가 나오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자, 증여의제익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법인이 받은 그 이익에서요, 법인세 상당액은 뺍니다. 특정 법인의 법인세 산출세액을 그 비율만큼 해서 빼게 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세금은 빼야 되겠죠. 근데 이제 법인세만 뺍니다. 주민세는 빼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여의제익은 1번 증여받은 그 이익에서 시가로 평가한 그 무상으로 받은 재산 가액이 되겠죠. 거기서 이제 그 자산 수증 이익에 대해서 이제 산정되는 법인세 산출세액을 뺀 그 금액을 이제 해당 주주들이 이제 이익을 본 걸 테니까 그 이익에서 지배주주 등이 이제 보유하는 주식 비율, 각 주주별로 주식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지고 1억 넘는지를 판단합니다. 자, 상기 증여 의제익이 1억 이상일 때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해당 거래에 관련돼서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있는 거래는 합쳐서 요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합니다.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 요 해당 이익별로라는 게 여기 보셨던 요 거래 요건에 대한 요 거래 각 유형별로 합산해서 한다는 겁니다. 자, 1번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있고 채무를 면제하는 금액이 있고 그러면 이 둘은 합치는 게 아니고요. 각각의 거래별로 합친다는 겁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준 거가 1년 안에 2번 있으면 그 2번을 합치는 거고, 재산을 무상으로 준 게 한 번이 있고 채무를 면제한 게 한 번이 있고 하면 1년 안에 2개가 있어도 요건 합치지 않는 거죠. 거래 유형별로 1년 이내 거래를 합산해서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한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게 돼 있고요. 신고기한은 한번 보시면 되고요. 사례 한번 볼까요? 사례. 자, 이 법인, 그러니까 요 주주현황은 이게 이제 특정 법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정 법인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30%가 가지고 있고, 요거는 이제 자기증여 부분이 뺀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특정 법인은 자녀들이 주주로 구성된 그런 법인을 설립합니다. 자, 아빠가 30% 갖고 있고요. 첫째 자녀가 65%, 그 다음에 둘째 자녀가 5%인 그런 특정 법인입니다. 자, 이 법인에게 특정 법인의 주주인 그러니까 아빠가 특정 법인에게 시가 11억의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거래, 이 사례를 가지고 증여 의제익을 각 주주별로 한번 산정을 해보면, 자, 11억의 시가 부동산을 증여받았고요. 요 11억에 대한 이제 법인세 상당액, 그러니까 1억 원으로 그냥 가정할게요. 이제 실제로는 산출세 다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억에서 법인세 1억을 뺀 요 10억이 특정 법인의 이익이 되겠죠. 그러면 요 10억에 대해서 갑주주는 30% 지분율이니까 10억 곱하기 30%에서 3억을 증여를 받은 거로 의제를 하는 건데, 요 부분은 갑이 주주이고 갑이 증여를 했잖아요. 갑이 무상으로 증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증여에 해당이 돼서 과세가 제외될 테고요. 그다음에 첫째 자녀 65%, 자 10억 곱하기 65%, 6억 5천만 원을 증여받은 거죠. 요거는 1억이 넘어갔죠. 그러니까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자, 둘째 자녀는 5%죠. 10억에 대해서 5%, 5천만 원을 증여받았죠. 자, 증여의제익이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고요? 1억 이상이어야지 증여세가 과세가 되니까 이거는 과세가 제외되는 거죠.
그래서 요 거래의 경우에는 을 주주에 대해서만 6억 5천만 원을 증여가 받은 것으로 봐서 증여세를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특정 법인에게 이제 초과 배당하는 걸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은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개정안에도 요거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와 있죠. 참 그리고 제가 카페 저자설계 컨설팅 제 카페 가보시면 이 세무 자료에 보면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요 부분 24년 온 거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요거 한번 나중에 다운 받으셔가지고 책 있는 분은 책 보시면 되고요. 책 없는 분들은 기본적인 내용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전에 보셨던 쭉 이렇게 과세대상 거래,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이건 온 거니까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죠. 이제 관련된 사례들도 이제 PPT 교환은 간단하게만 주요 내용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이런 사례나 유권 해석 등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원고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서 특정 법인 초과 배당 관련된 증여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특정 법인 실무 절차. 자, 별도 법인을 설립을 합니다. 자녀를 주주로 하는 별도의 신설 법인을 설립하게 되고, 이 법인을 설립할 때 이제 핵심은, 자녀가 2명이면 50대 50, 이렇게 균등 비율로 설계하는 게, 증여의제액 산정할 때, 뭐, 누구는 증여가 문제가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는 걸 피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관 설계하실 때 목적 사업 이런 범위도 조금 잘 잡으시고, 자, 그래서 이제 사례가 특정 법인 주주가 자녀원이 첫째 자녀가 50%, 둘째가 50% 이렇게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는 거네가 지금 현재 부모가 이제 100%인 그런 법인이죠. 그런 법인인데 부모가 가진 주식 중에서 1%를 요 법인에게 양도를 하는 거죠. 양도를 하게 되면 이 부모 법인의 주주가 아빠가 99%, 그 다음에 요 법인이 1%를 소유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래를 하냐면, 부모 법인에서 특정 법인 주주에게 초과로 배당을 합니다. 자, 이 지분 구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분 구조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 뭐 주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주총에서 배당 결의를 할 때 1억 원을 배당 결의를 해요. 근데 아빠 주주가 본인이 받을 9,900만 원을 다 포기하고 이 법인에게 초과 배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는 배당금이 빵원이 되고 특정 법인이 1억 원을 배당받게 된다는 거죠. 이럴 때 증여 문제가 검토돼야 되고, 이때 주주별 증여 의제 금액이 1억 미만이면 증여 문제가 없고 1억 이상일 때만 증여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 이 배당이 1년 이내에 걸쳐 있으면 합산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래를 연차적으로 이제 몇 년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처음에 이 플랜을 할 때 주총을 3월 초로 해야 되겠죠. 3월 뭐 2일이나 3일 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초과 배당을 할 때는 3월 한 5일 날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할 때는 뭐 3월 10일 날 하시고, 이런 식으로 1년 이내 이제 합쳐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좀 스케줄링을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3월 말에 해버리면 그 다음에 또 이제 3월 말에 또 하게 되면 1년 이내 합산돼 가지고 합쳐져서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나오겠죠. 그 부분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있죠. 특정 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부모가 이제 1% 주식을 양도할 때 아빠 법인의 주가가 뭐 주당 몇십만 원 하겠죠, 시가가. 그런 경우에 요 1%를 양도하는 요 금액도 억대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금액을 뭐 아빠가 뭐 받아가지고 뭐 아빠의 가지금, 그러니까 이 부모 법인의 가지금이 혹시 있다 그러면 요 주식 양도 대금을 가지금 상환 제한으로도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특정 법인을 활용하게 되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부모 법인에 대한 가지금 해결 대안 으로서의 기능도 하게 되는 거죠. 1%에 대한 양도 대가. 그래서 이게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2%를 양도할 수도 있고 3%를 양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실무적인 포인트가 요 부모 법인의 양도 대금이 부모의 가지금 상환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요 플랜 초과 배당을 하게 될 때는 1년 이내 합산되는 요 규정을 잘 고려를 해서 스케줄링을 하셔야 되고 요 부분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림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모법인에서 자산용역을 그러니까 초과 배당으로 주는 거죠. 무상으로 이쪽으로. 예, 그랬을 때 이 법인의 주주에 대한 증여 문제가 과세가 된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관련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한 관련 유권 해석을 보면 다 된다고 일관되게 해석을 하고 있죠. 문제가 없죠. 아까 자산을 무상으로 준 거에 그 거래에 해당이 당연히 되니까 증여세는 과세가 되는 겁니다. 다만 주주별로 증여의지액이 1억 이상일 때만 증여세가 과세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과 배당을 받은 특정 법인은 그러니까 원래는 1%니까 1억을 배당 결의했다 그러면 100만 원을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아빠가 99% 아빠가 이걸 포기해서 해당 법인이 1억 원을 배당 받게 되죠. 그러면 이제 1억 원을 배당 받으면 그 특정 법인 자녀가 주주로 있는 특정 법인은 뭐 차변에 예금 1억을 잡고 그다음에 대변에 배당금 수익 1억 원을 잡겠죠. 법인 주주니까 원천징수는 안 하겠죠. 1억 전체를 지급받게 되고요. 거기에 배당금 수익으로 잡히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배당금 수익, 영업의 수익 쪽에 배당금 수익이 잡히니까 그 수익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인세를 내게 되는 거죠. 네. 법인세 납부하게 되고 증여 문제는 없고요. 다만 초과 배당을 받은 특정 법인의 주주들한테는 증여세 과세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네. 다시 한번 보시면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규정 과세 요건 중에 요 거래 요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 그러니까 상법상 1%밖에 받을 권리밖에 없는데 아빠가 포기해줘 가지고 초과 배당을 1억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그 부분은 초과 배당을 받은 거로 보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아니죠. 초과 배당 여기까지 과세가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관련 사례 이제 한번 보시면 1억 원은 그냥 초과 배당 받았다고 볼게요. 뭐 9,900만 원 무시하고요. 그냥 1억을 초과 배당을 1억을 받았다라고 할 때 초과 배당 금액별로 증여의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자, 특정 법인의 주주가 앞에서는 이제 균등 비율을 하게 돼 있는 건데 요거는 60% 40%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요 3억 원을 받을 때 A 주주는 자녀 1은 증여세가 과세가 되고 자녀 2는 과세가 안 되고 하는 이런 경우의 수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실제 하실 때는 60대 40으로 하는 게 아니고 50대 50 균등 비율로 설계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걸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60% 40% 가정을 한 거예요. 자, 1억 원을 초과 배당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법인세 상당을 20% 그냥 가정 2천만 원을 뺀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1억에서 2천만 원 세금 뺀, 요 1억에서 2천만 원 뺀 요 8천만 원이 특정 법인이 받은 이익이 될 테고, 그 이익에 대해서 각 주주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의제로 보는 거죠. 자, 60% 4,800만 원이고, 자녀 2도 40% 곱하면 3,200만 원. 자, 1억 이상 안 되죠. 다 증여 문제가 없죠. 그래서 부분 법인에서 1억을 초과 배당하더라도 특정 법인한테 하더라도 자녀들은 법인세만 내면 증여 문제는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요. 자, 2억을 했을 때, 자, 2억은 법인세 그냥 4천만 원으로 가정하고 그러면 자녀원은 2억에서 4천만 원 뺀 1억 6천만 원에 대해서 60% 이거를 증여받은 거로 보는 거죠. 9,600. 1억 안 넘죠. 증여 문제 없죠. 60% 주주가 증여 없으니까 자녀 수도 당연히 없겠죠. 자, 3억 원을 초과 배당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3억 원을 초과 배당하면 3억 원에서 법인세 상당액 6천만 원 뺀 2억 4천만 원에 60% 하면 1억 4,400. 1억 이상, 1억 넘어갔죠. 그러면 자녀원은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거죠. 1억 4,400만 원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해가지고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거죠. 자녀 2는요. 40%니까 9,600, 1억이 안 넘죠. 그래서 자녀 원만 증여세가 과세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분율이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 누구는 증여세가 과세가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는 그런 케이스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특정 법인을 설립할 때는 자녀의 주주 지분 부위를 균등한 비율로 설계하는 게 이런 플랜들 하기에는 굉장히 효율적인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균등 비율로 하시고요. 그래서 요 내용 뭐 나와 있습니다. 또 특정 법인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은 증여의제 이익이 1억 이상인 경우로 한정해서 과세한다. 그러니까 1억 미만으로 우리가 이 초과배당 금액을 볼륨을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매년 이 금액을 이전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2억. 그러니까 이제 이게
50%일 때는 얼마까지인지 이제 엑셀로 시뮬레이션 해보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3억 정도가 뭐 문제 없는 그런 볼륨이었다 그러면 부모 법인에서 자녀 법인 쪽으로 매년 3억씩 이전할 수 있는 거죠. 증여세 없이 법인세만 내면. 그래서 이걸 매년 3억씩 한다고 가정해 보면 10년 한다고 해보세요. 30억입니다. 30억. 30억을 법인세만 내고 자녀 법인 쪽으로 부모 법인의 이익을 이전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규정과 관련돼서는 개정세법 안에도 특별한 개정 내용이 없습니다. 개정 내용이 이제 나온 게 요 부분에 대한 거죠. 특수관계부인 주식의 저가 소각 관련 증여 문제. 요 부분은 논란이 좀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논란이 좀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를 이제 그 관련된 유권 해석에서 상증법 45조의 5조항에 따르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일관된 유권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당연히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죠. 앞에서 처음에 영리법인 주주의 증여 문제를 따져봤을 때 16년에 개정이 됐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게 논란이 많은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이거를 이제 해소하자라고 해가지고 특정한 과세 요건에 해당될 때만 주주한테 증여세를 과세한다라고 개정된 게 상증법 45조의 5조항이니까 그 규정을 적용하면 거래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과세를 할 수가 없죠. 적어도 그 규정에 따라서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상용법의 범위를 이제 따져봤을 때는 그런 리스크가 전혀 없다라고 저는 말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다 다릅니다. 과세될 수 있다는 사람도 있고요. 과세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특수관계법인의 주식 저가 소각 관련된 증여 문제, 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교재는 790쪽 이하에 있습니다. 아니고, 그게 아니고, 요거는 이제 따로 뽑아낸 거죠. 맞네. 798쪽 이하에 있습니다. 자, 의제배당 관련된 내용 간략히 보면, 자, 의제배당은 주식을 이제 소각하거나 이제 감자를 할 때 감자 대가를 지급받게 되고, 그 소멸된 주식의 본인의 취득가액을 뺀 그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과세를 하고 있죠. 배당으로 의제하는 거죠. 주식을 팔아가지고 소각한 개념이잖아요. 근데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거는 자본의 뭐 환불 이런 거로 봐가지고 배당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액면이 10,000원짜리고 본인의 취득가액 주식의 액면 10,000원짜리고 지금 시가가 예를 들면 뭐 10만 원이어가지고 한 주를 소각해가지고 감자대가 1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10만 원 빼기 10,000원, 그 9만 원이 의제배당 금액이 되는 거죠. 곱하기 주식수가 이제 또 곱해지겠죠. 그래서 지금 시가대로 이제 감자를 하게 되면 의제배당 금액이 수억대가 나옵니다. 수억대가. 그래서 상당한 소득세를 내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 일단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정법인 실무절차 아빠 주식 소각 관련된 거래법 여기는 똑같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거랑. 별도법인 자녀를 주주로 하는 별도법인을 설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모법인 주식을 1%를 요 법인에게 양도합니다. 여기까지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거래가 부모법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아빠 주식 99%를 액면가액으로 소각합니다. 액면가액으로 소각하니까 앞에 사례 같은 경우에는 10,000원이 취득가액이고 소각대가를 10,000원을 받고 소각을 해버리는 거죠. 소각대가 10,000원, 취득가액 10,000원, 의제배당 0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 거래를 하게 되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금액이 없이 요 아빠 법인의 주식 99%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 법인이 100%를 소유하게 되는 그런 마술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거래를 했을 때 몇백억 하는 아빠 법인의 이 가치가 이 액면 소각 한 번으로 해가지고 의제배당 한 푼도 안 내고 소득세 한 푼도 안 내고 이때 이제 법인세를 냅니다. 요 특정 법인이 자본거래 부당행위를 해가지고 이제 법인세 내게 돼요. 어쨌든 이 주주들한테 증여세가 과세가 안 되는 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45조의 5조항을 적용하면. 그러면 몇백억짜리의 부모법인 아빠가 가지고 있는 이 주식이 그냥 자녀들이 주인인 법인 소유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래가 만약에 없었다고 그러면 이 아빠 법인 99% 주식은 나중에 상속돼
상속으로 가가지고 상속세가 과세가 되든가 가압 상속 공제 뭐 이런 특례를 적용해가지고 뭐 5년 동안 그런 사후 관리를 받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규정들이 다 무력화되는 그런 효과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럴 때 이제 조세 문제. 어쨌든 특정 법인의 이 경우에도요. 이 거래를 한 경우에도 특정 법인에게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건 이견이 없어요. 다만 이 특정 법인 주주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가 되느냐 이게 이제 논란이 좀 있는 부분인 거죠. 네. 자,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거래 개요 이거 뭐 생략할게요. 이렇게 어쨌든 특정 법인이 자녀가 주주인 특정 법인인데 부모 법인의 지분을 모두 불균등 저가 감자해서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특정 법인 주주 이 대부분 A가 이제 아빠 법인입니다. 아빠가 기존에 이제 주인으로 있던 그 법인이 자녀들이 주인인 특정 법인 100%로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지분만을 모두 불균등 저가 감자를 하는 경우에 내국법인 A의 주주 구성은 자녀들이 주주인 특정 법인 B가 100%를 소유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바뀌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아빠 법인 99%가 나중에 상속이 될 이 부분들이 상속세의 조세 회피가 일어나는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특정 법인 주주의 조세 문제 아까 보셨던 내용입니다. 자, 특정 법인한테 일정한 재산을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가 되고 특정 법인의 주주에게는 증여세가 과세가 원칙은 제외되지만 자, 세 가지에 해당될 때만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했죠. 자, 요 부분, 요 법인세가 과세된다는 규정은 어떤 규정에서 과세가 되는 거냐면 요 내용입니다. 불균등 감자로 부당이익 계산에 해당이 되는, 그러니까 시가가 예를 들면 몇십만 원 하는 거를 액면으로 소각을 한 거잖아. 이럴 때 부당이익 부인 규정에 해당이 돼서 시가와의 차익을 입금사집하게 돼서 법인세는 내게 되는 겁니다. 그 법인세법 시행령 88조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주주간의 증여 문제는 영리법인 주주에게 증여 과세되는 세 가지 거래용 요 세 가지였죠. 아까 보셨던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여기 해당이 되는 거였고 요 3번에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은 요 5가지의 거래 유형이 해당이 될 때 그 주주들한테 증여세가 과세가 된다는 거였죠. 근데 앞에서 보셨던 아빠가 보유하고 있는 아빠 법인 99% 주식을 액면으로 소각해버린 이 거래는 이 5가지의 거래 요건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증법 45조 5 요 조항에 따라서는 요 조항에 따라서는 이 거래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를 할 수 없다라는 해석이 나온다는 거죠. 이 45조의 조항을 물리해석, 조세 법률주의에 따른 물리해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라는 해석이 나와요. 그래서 관련 질의가 많이 있었죠. 이렇게 아빠 법인의 아빠가 가진 주식을 유상감자해서 다 없애버렸을 때 특정 법인, 요 B, 주주한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어요. 앞에서 벌였던 그 거래에 대해 물은 거예요. 자, 일관되게 다 상증법 45조의 5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당연하죠. 조세 법률주의에서 이 거래 요건에 해당이 안 되는데 여기를 과세된다고 답을 할 수가 없겠죠. 과세 관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증법 45조 5의 규정을 적용하면 증여세 과세할 수 없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일관되게 해석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리법인 주주한테 증여세 과세가 안 되니까 이 거래 이렇게 아빠가 1%를 이 법인한테 양도해가지고 아빠 법인 99%를 액면으로 소각해가지고 법인세만 과세하고 상속세를 안 내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 거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은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저는 새 가슴이라 살 떨려가지고 못할 것 같기도 한데 자, 하여튼 자, 이 규정을 적용하면 과세할 수 없더라고 일관되게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거래를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어쨌든 뭐 한 4개월에 밖에 기간이 일단 없고요. 논란이 있는 부분이라는 거를 해당 기업에게 충분히 안내를 하고 법인이 선택하게끔 하시는 게 필요하지 싶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뭐
그게 이제 몇백억짜리 그런 기업이다라고 하면 이게 만에 하나 정말 과세가 된다라고 하면 천문학적 금액이 과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살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중에 일부만 하신다든가, 이런, 실무적인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전체를 다 한다고 하면, 세무사님들이나 해당 컨설턴트가 뭐 해도 됩니다. 이렇게 이해규가 있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라고만 하는 것보다, 뭐 이렇게 뭐 주요한 뭐 법무법인 이런 데에서 나중에 이게 소송으로 가게 됐을 때도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는지에 대한 자문 내지는 의견을 한번 충분히 받고, 법무법인 의견도 과세할 수 없다, 소송 가면 이길 수 있다라고 어느 정도 이제 확신을 뭐 줄 수 있다라고 하면 한번 구호하는 것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해석은 과세할 수 없다고 나오고 있고요. 이제 이 부분이 제가 802조 이하 이제 써놓은 거죠. 그래서 유권 해석은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45조의 5 규정에 따라서는 과세할 수 없죠. 왜냐하면 거래요건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45조의 5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인지 다른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라든가 뭐 이런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 이런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증여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명확히 알 수가 없죠. 어쨌든 이 답변은 45조 5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 없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분 구조가 바뀌게 되면 특정 법인 B가 100% 소유하게 되고 상속세 조세 회피가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조세 형평이 너무 이제 좀 침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 포괄주의 과세 원칙이라든가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 방식, 그다음에 증여계산 계산의 일반 원칙. 그러니까 주주가 어떤 거래 이전에 이제 주가가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거래 행사 이제 증가한 그 가치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증여상 가액 계산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도 과세를 할 수 없다는 것인지는 사실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좀 존재하고 명확한 유권 해석이나 입법적인 보완, 법원의 판단 등이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교재에 제가 해놨는데 이제 이번 교재가 이제 3월달에 나온 거니까 어쨌든 요 입법적인 보완이 지금 바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 2024년 7월 25일 날 발표한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이 이제 분여될 때 그 주주들한테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이게 뭐 이건 뭐 9월 정기국회 때나 뭐 100% 통과되겠죠. 100% 통과될 거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어쨌든 현재는 이게 통과되기 전까지는 이런 좀 조세 법률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면 그 주주한테는 증여세 과세가 없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상속세 조세 볼륨이 이제 워낙 크고 그리고 이제 뭐 그 많은 기업들이 이제 뭐 그 상속세 특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가압승계 특례로 사후관리를 5년 동안 빡세게 받고 있고 가압상속공제도 5년 동안 뭐 고용 유지 요건을 다 지켜가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과 이제 이런 조세 형평이 너무 이제 차이가 나는 이런 이게 있어 이제 만약에 이제 정부가 과세권을 행사했을 때 법원에 갔을 때도 조세 법률지와 이런 조세 형평 내지는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 원칙, 포괄주의 과세 원칙 이런 법리와의 싸움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사실은 뭐 제가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어느 법리가 더 크게 여겨져 가지고 어떤 판결이 나올지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논란은 분명히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어떤 실행 여부에 대한 판단은 컨설턴트 분이나 개별 기업에게 맡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개정안에 나와 있고 이게 이제 통과가 되면 25년 1월 1일부터는 100%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네. 그래서 좀 급하게 특정 법인 영리법인 주주와 증여 문제와 특정 법인을 활용한 요 거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 이제 특수관계법인 주식 소각하는 거는 조금 이제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요 특정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그 법인에게 일정 금액을 초과 배당을 해서 매년 몇 억씩 이렇게 이전하는 요 부분은 여전히 문제 없습니다. 요 부분은 올해도 가능하시고 내년에도 가능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과거 우리가 초과배당 잠깐 여기 볼게요. 네.
자, 초과배당. 그러니까 이게 당해 법인의 초과배당 얘기입니다. 다른 법인이 한 초과배당이 아니고 당해 법인의 초과배당 하는 게 16년에 초과배당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가 된다라고 개정이 됐지만 소득세가 더 많으면 증여를 보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초과배당이 가능한 그 해가 10년에 개정이 됐고 16년부터 이게 다시 초과배당 할 때 이제 소득세랑 증여세 모두 과세하는 걸로 법이 바뀌는 이 기간이 5년의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 5년의 기간 동안 초과배당을 한 번도 활용하지 못한 그런 기업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요 특정 법인을 활용한 이 초과배당이 5년의 기간과 같은 그런 형국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요 규정은 하더라도 이제 증여 문제가 없는 부분이니까 특정 법인 초과배당 요 부분은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수관계 법인, 아빠 법인의 주식을 소각하는 요 부분은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24년 절세 설계 컨설팅이었습니다.